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거절일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동생 소피아는 신부전증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신장투석을 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유일한 희망은 신장이식이었고 다행히도 엘리자베스가 기증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수술의 난이도였습니다. 소피아의 몸은 면역 체계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식 후 거부 반응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그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했어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동생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언니로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던 중 한 지인이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추천했습니다. 한국? 거기서 고난도 이식 수술을 많이 한다던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엘리자베스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의료진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술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고요?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많은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소피아는 곧바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곳에서의 마지막 희망. 웰컴 투 코리아.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엘리자베스와 소피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최신식 시설로 가득했고 입국 심사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곳곳에 영어 안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 길을 헤맬 걱정이 없었습니다. 와, 공항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알겠어. 소피아는 약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찾던 희망이 있는 곳일까? 세브란스 병원과의 첫 만남.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병원 문을 들어서자마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명문 병원에 방문한 적이 많았지만 세브란스 병원은 그 어떤 곳보다도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그들은 담당 교수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를 고려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최신 탈감작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엘리자베스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두 자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차이.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엘리자베스와 소피아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료 속도. 미국에서는 단순한 검사 하나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료진의 배려. 한국의 간호사와 의료진들은 소피아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고 의사들은 치료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며 환자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비용 차이.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으려면 수억 원이 들었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 엘리자베스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피아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소피아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고열과 함께 면역 시스템이 더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긴급히 추가 치료를 진행했지만 이 상태로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교수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한국에서도 결국 소피아를 구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 해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은 그녀의 결심에 응답하듯 극적인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손을 꼭 쥔 채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의료진을 향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여태까지 한국 의료진이 가능성을 만들어 왔다면서요. 마지막까지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의료진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곧장 긴급 회의를 열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탈감작 치료를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면역 억제제 조절을 통해 최적의 이식 가능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의료진을 바라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을 믿어봅시다. 최첨단 치료, 마지막 희망. 소피아를 위해 한국 의료진은 초고속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맞춤형 면역 억제 치료 소피아의 면역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면역 억제제를 맞춤형으로 조절했습니다. 고강도 탈감작 요법 기존 치료보다 더 정밀한 플라스마 교환 치료를 통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을 도입했어요.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피아의 면역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소피아의 몸이 점점 안정되고 있어요. 의료진은 놀라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몇 달이 걸릴 치료를 한국에서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소피아는 차츰 기력을 회복했고 마침내 담당 교수는 선언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신장 이식 수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몸 상태가 점차 안정되면서 한국 의료진은 본격적으로 이식 수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수술 중 거부 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담당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충분히 높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수술 스케줄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증자인 엘리자베스의 건강 상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엘리자베스의 컨디션이 최적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식 수술에서 기증자의 상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녀의 몸 상태를 완벽히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 기증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엘리자베스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플랜이 즉각 마련되었습니다. 영양 및 심리 상담, 기증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의료진이 컨디션을 집중 관리했습니다. 정밀 신장 기능 검사 엘리자베스의 신장 이식 후 회복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 초정밀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며칠간의 집중 관리를 통해 그녀의 건강 상태는 최적의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마침내 수술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운명의 날, 수술이 시작되다 드디어 수술 당일 엘리자베스와 소피아는 나란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소피아, 꼭 살아남아야 해.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소피아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엘리자베스. 사랑해. 수술실 문이 닫히고 한국의 최고 의료진이 모인 가운데 운명의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수술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지혈 조치를 강화하세요. 한국의 의료진은 미리 준비된 최첨단 3D 내시경 시스템과 실시간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출혈 부위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정밀 지혈 기술 적용 기존 방식보다 더 빠르고 안전한 지혈 방법을 사용하여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환자의 출혈량, 혈압,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팀워크의 힘집도의 마취과 간호사까지 모든 의료진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식된 신장이 즉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신장 이식 후 즉각적으로 기능을 시작해야 성공적인 수술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몸은 여전히 연역 반응을 보이며 신장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교수는 단호하게 말하며
마지막 해결책을 꺼냈습니다. 최첨단 치료법, 기적을 만들다. 특수혈액 정화 치료 수술 중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면역 억제 성분을 직접 주입하는 특수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나노기술 기반 약물 투여, 미세한 나노 입자로 구성된 최신 약물이 투여되면서 신장의 적응 속도를 높였습니다. 실시간 반응 분석 의료진은 분 단위로 데이터를 체크하며 치료 방법을 계속 조정해 나갔습니다. 몇 분 뒤 수술실 모니터에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신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의료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신장에서 소변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으며 면역 반응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소피아는 각자의 회복실로 이동했고 한국 의료진은 마지막까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소피아가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피아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괜찮나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해요. 엘리자베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깨어났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잠깐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약해서 많이 피곤해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자베스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술 직후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퇴진이 끝나면 면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엘리자베스는 휠체어를 타고 소피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기적의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엘리자베스는 침대에 누워있는 소피아를 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창백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의료 장비가 그녀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나야, 엘리자베스야. 소피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그래? 나야. 우리 해냈어. 소피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한국 의료진분들 정말 고마워요. 회복 과정, 그리고 한국 의료의 또 다른 놀라움. 수술 후에도 소피아는 꾸준한 치료와 면역 억제제 투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진은 전담관리팀을 배치하여 회복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했어요. 정밀 맞춤 치료, 환자의 상태에 맞춘 면역 억제제와 영양관리를 실시간으로 조절,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미국과 달리 가족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한 병실과 세심한 간호 서비스 제공, 최신 스마트 의료 기술 적용 AI가 실시간으로 혈압, 면역 수치 등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자동으로 추천. 소피아는 점점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의료진조차 예상보다 빠른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의료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요. 엘리자베스는 동생이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한국 의료의 진정한 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소피아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고 2주 만에 간단한 산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진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 의료 기술 덕분이에요. 소피아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동생을 보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소피아,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언니, 나 한국에서 의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뭐? 엘리자베스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에서?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 한국은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정말 최고야.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삶을 생각하는 의료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았어. 엘리자베스는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거야? 소피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새로운 도전? 한국에서의 공부. 소피아는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직접 공부하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공학. 한국은 최첨단 의료
기기 개발 및 바이오테크, 연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많은 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협력 소피아의 사례 덕분에 그녀가 세브란스 병원과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서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소피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동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는 거라면 나도 함께할게. 소피아의 결심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했어요. 과연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의공학을 공부할 거야. 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 한국어를 배워야 했고 의공학을 전공하려면 전문적인 용어도 익혀야 했어요. 입학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비자, 장학금, 연구 계획서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문화 적응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활 방식과 학문적 분위기에 적응해야 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내 생명을 구해줬어. 이젠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한국에서의 새 출발. 세브란스 병원의 도움으로 소피아는 한국의 한 대학 의공학과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 프로그램 추천 의료진은 그녀의 열정을 높이 사며 외국인 연구 장학금을 추천해 주었어요. 연구 기회 제공. 소피아는 이식 수술 후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의료 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어 집중 코스 등록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의료 전문 용어 중심의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지만 소피아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희망을 전할 차례야. 몇 년 후 그녀는 다시 한국에 서 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의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제는 의료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신장이식 환자의 거부 반응을 줄이는 신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처음 한국을 찾았던 그 병원, 세브란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구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살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 환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동생의 곁에서 응원하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국제 의료 교류 활동을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TED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한국의 의료 기술과 따뜻한 의료진 덕분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피아와 엘리자베스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힘을 얻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